서지영 멘토님이랑 같이 고등 인턴에 참여하게 된 심민지입니다. 서지영 멘토님은 의자와 낙서를 라는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이세요. 드로잉 작가님이시고요. 일반인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드로잉을 추구하시는 작가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창의적 글쓰기라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비타 500병이라는 조그마한 소재가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지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고등 인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점과 제 개인 프로젝트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카메라를 끄고 음성으로만 만나 뵙는 점을 사과드리면서 그 점 양해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망고북을 도전하게 된 계기는요. 우선 고등인턴 기본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 굉장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극 활동과 신문 동아리를 하면서 글쓰기에 대해서는 익숙해지고 친숙해졌었는데 제 창의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했던 활동이 많지 않아서 창의력을 길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북을 통해서 제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에서 영자신문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매년마다 디자인이 다르게 나오는 동아리 신문을 보게 되었어요. 이 신문을 보면서 매번 동아리가 매번 동아리 신문이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어떻게 교정과 교열이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망고북을 통해서 출판 과정에 대한 이해까지 하고 싶어서 서지영 멘토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 인턴 2기 심화 과정의 첫날인 접쉐도잉 데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멘토님을 만난 날인데요. 책을 만든다는 작업이 저에게는 낯설고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웠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책 주제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작년에 고등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보고서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그 공부한 내용을 한번 책으로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디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해력이라고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가 청소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멘토님과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책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책 만드는 과정이 낯설기 때문에 주제를 잡고 어떤 소재나 목차 등 짜임새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때 멘토님이 제가 그날 입고 왔던 예쁜 옷과 간식으로 주신 제가 마시다 온 비타오백 병을 왼쪽과 같은 사진으로 찍으셔서 저에게 메타인지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외롭다, 슬프다, 기쁘다라는 감정들을 투영하여서 그 사물을 새롭게 읽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구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정의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메타인지 아이디어를 토대로 저는 보다 더 창의적인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잡쉐도잉 데이에서 만났던 비터백 병과 그 병에 그려져 있던 펭수를 이용해서 멘토님이 보는 것, 읽는 것, 쓰는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늘 가지고 있던 마스크에 대한 흥미로운 소재로 보는 것, 읽는 것, 쓰는 것을 나누어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의학적인 소재로서의 마스크가 아니고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가 과연 사람들의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짱구와 연결지어서 미디어 리터러시적인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통해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책에는 글만 있는 것이 아닌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책에 맞는 이미지 디자인도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추상적인 접근을 하여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이 그림이 우선 제가 처음에 잘 그려내지 못하고 빈 종이를 보고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요. 멘토님이 메타인지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옆에 있던 나무 한 그루를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림으로 그려내셨습니다. 멘토님은 이 나무를 보면서 외롭다고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이 외로운 감정이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그 위에 있는 사진처럼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도화지에다 물감을 섞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미지를 디자인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스크 사진을 간단하게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여서 서로 콜라주하는 기법도 사용을 해봤고요. 단순한 이미지에 레이어드와 윤곽선을 넣어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원이나 사각형, 삼각형 등 다양한 도형들과 색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렵지 않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이 막 쉽지 않고 무엇보다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통통 튀고 단순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보여져 있던 그림이 제가 그렸던 콜라주 사진이에요. 저는 망고북을 출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멘토님의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흔들리는 선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과정도 도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가 했던 업무가 바로 홍보 리스트 작성인데요. 이 홍보 리스트는 간단히 말해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에 직종하시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리스트예요. 흔들리는 선이라는 책을 설명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겠지만 이 흔들리는 선의 독자들이 시니어와 청소년이고요. 또 드로잉 안내서이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도 관련이 있어 해서 시니어와 청소년 문화라는 타겟으로 총 32개의 홍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홍보 리스트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접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메일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20개가 넘어갈 때부터는 노하우를 취득을 하여서 관련된 업무에 관한 기사들이나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메일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내가 모르는 많은 문화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안 보이는 데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편집자님과의 회의도 가졌었는데요. 흔들리는 선이라는 책이 시니어의 드로잉 안내서인데, 편집자님도 미술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책의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했었고요. 또 아이디어 수정 및 제안에 관한 일도 이루어졌어요. 또 망고북 검토도 해주셨고요. 이 회의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바로 아이디어 수정에 관한 건데, 점선면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를 위해서 멘토님과 제가 약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멘토님이 생각했던 정의가 달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점선면이라는 단순한 소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보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책의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된 걸 보면서 책의 디자인에 따라서 책의 스타일도 완전 바뀌고 가독성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책의 인상적인 느낌도 완전히 다르게 좌우되는구나 라고 느껴서 이 회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책 망고북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글만 쓰지는 않았고, 리터러시, 즉 주제와 관련된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탐구 보고서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답변들을 리터러시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또 망고북을 쓰면서 참고도서로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을 참고도서로 했는데 이 참고도서의 저자님이신 김성호 저자님이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과 저자님의 생각이 더 잘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책의 내용이 지루하지 않도록 좀 더 흥미롭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성우 저자님의 피드백을 그저께 받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영화 비포 선라이즈 속의 대사를 인용을 해주셔서 저와 멘토님이 했던 실험과 대화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결과가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도했던 것에 의미를 두고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가져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호 저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김성호 저자님의 피드백 중에서 생각의 도약이 가장 인상 깊은데 사실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이 망고북을 만들면서 제 정의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의가 맞는 건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을 책에서 담았더니 저자님이 제 생각의 도약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 협찬도 해보았는데요. 책을 만들 때 마스크와 비타오백 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협찬 회사도 직접 알아보았어요. 짱구랑 마스크를 제가 리터러시적인 해석으로 표현을 해서 저는 투니버스 회사와
웰킵스라는 마스크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조사했었고요. 멘토님은 광동제약 회사에 관한 협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협찬사들도 검색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등인턴 심화 과정을 통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쓰게 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망고북을 도전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창의력 증진이었는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또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참고 도서를 읽기도 하고, 멘토님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저자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의 작가와 편집자, 여기에 더해서 출판사와 디자이너의 역할들 또는 업무들을 좀 더 자세히 한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쓰는 입장이었지만 편집자 입장, 출판사 입장도 한번 업무를 하면서 보면서 정말 한 분이라도 빠질 수 없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망고북을 도전을 하고 난 뒤에 제 개인 프로젝트로서 청소년 리터러시 책 출간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멘토님이랑 제가 망고북을 쓰면서 이게 정말 출판이 되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조그마한 망고북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록을 해서 40쪽의 조그만 책이 아닌 한 300쪽 분량의 어엿한 책을 만들어서 멘토님과 이제 작가의 역할로서 함께 협업하여서 책을 출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이 그냥 기성세대에서만 쓰인 게 아닌 요즘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본 문해력, 리터러시를 해석을 하여서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좀 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식 명칭인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쓰는 것으로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망고북을 출간하게 된 과정에서 도와주셨던 고등인턴의 많은 분들과 그다음 김성호 저자님, 멘토님, 플랫폼 P 그리고 출판사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또 제 발표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지 인턴님이 발표하시는 동안 민지 인턴과 함께 하셨던 멘토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인턴분이 발표하는 중간에 망고북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지영 멘토님께서 우리 인턴 과정은 이랬어요. 그리고 어떤 걸 또 주고 싶으셨는지 인턴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차 큐레이터이자 최근에 일반인들을 위한 드로잉 안내서 의자와 낙서를 쓰고 활동 중인 작가예요. 그런데 아까 이강호님 그 강의를 너무 잘 들었는데 그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그런 큐레이터라는 명사에 머물지 않는 시대가 온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곳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연령들의 사람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만나지 못하는 그룹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도 한 1회, 1, 2회 정도의 단기 프로젝트만 할 수 있지 좀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곳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던 차에 유스망고에서 36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를 알게 되고 망설이지 않고 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림만 그릴 수 있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관심사를 풀어내서 그림과 함께 사회 이슈에 맞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청소년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프로젝트로 과감히 이제 유스망고 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제대로 못하고 일로 만난 사이처럼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부 강의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른 팀도 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함이 조금 덜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 이 커에게는 뭔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우 철학적이고 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계기였던 것 같고요. 우리 멘토님에게는 또 이렇게 청소년을 오랜 기간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혹시 아까 발표하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런 이야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멘토님 혹시 망고북 지금 PDF로 올려주셨는데 이걸 네. 화면 공유해서 한번 쭉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망고북은 민지 인턴이 더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름부터 이미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망고랑 같이 해서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막 제한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연의 결합으로 추상을 일반인들에게 많이 이끄는 이유가 자기 것 펼쳐내기에 추상 작업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음악이나 다른 예체능 과목들은 조금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야지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 미술은 단순히 구상 작업 말고 추상으로 접근했을 때는 바로 그 5세부터 시니어까지 모두 그림을 바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이끄는데 그거를 이번에 사실은 이 글쓰기에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처럼 자기 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을 드로잉, 글쓰기, 뭐 사진, 영상 이런 거를 수평적인 대화로 한번 펼쳐보는 장을 해보자. 이래서 이 샘플북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비타 500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비타 500에 있는 펭수가 등장하고 다 우연히 나타났는데 거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상적인 글쓰기와 추상적인 그림으로 들어갔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참고 서적을 더해서 구상 작업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은 복잡한데 막상 이 망고북을 보다가 보면은 왜 이런 걸 했는지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완결된 마무리에 막 집중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못 마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했는데 우리 에필로그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샘플북으로 만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작업치고는 우리 아무 레퍼런스가 없이 민지와 제가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완결된 완성도 괜찮은 작업이 그래도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민지커가 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 망고북을 슬쩍 보시고 뭐 아니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런 궁금증을 물어봐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김성우 저자님을 모신 이유는 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제가 하는 게 도전에서 그친다면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피드백을 부탁드렸는데 김성우 저자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을 유튜브와 어떤 책에 수평적인 대화를 찾겠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이 유튜브 세대의 의견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빈 여백을 메워주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다고 장문의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도전이란 단어가 아니고 실험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내가 이 도전에서 끝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데라고 걱정했던 부분을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해서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실험을 많이 해달라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또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망고북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를 따로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정말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 멘토님께 요거 하나만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지커가 지금 멘토님이 만난 청소년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을지 민지커와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역량을 좀 가장 염두에 두고 요런 정도는 우리가 민지커가 좀 이렇게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활동하시면서 네. 제가 큐레이터이자 그 책을 쓰고 있는 작가지만 사실 보는 것, 읽는 것, 쓰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세 개를 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도 사실은 듣는 드로잉이라는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도 서로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이야기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럴 때는 잘 들으려면 쓰는 것, 읽는 것, 보는 것을 서로 잘 스스로의 정의를 갖고 서로 그거를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 서로의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말귀라는 책을 제가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챘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보는 것과 읽는 것과 쓰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서로 듣는 일이다.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보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서로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 혹은 실제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좀 민지가 잘 캐치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맞아요. 바람으로. 네, 그리고 너무 하나를 더 좋습니다. 보태면 네. 청소년들이 제일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방문을 많이 닫고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막상 그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일회적으로 만나지만 첫 인상은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절대 웃지 않겠다는 자세로 앉아 있거나 억지로 엄마 때문에 드로잉 그림 그리러 왔는데 나 그림 제일 싫어해요. 이러면서 자세도 이미 뒤로 돼 있거든요. 근데 2시간 정도 같이 해보고 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말을 잘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더 귀를 기울여 주면 정말 많은 거를 이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말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도 더 많이 다가가서 그 청소년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면 말을 제일 잘 통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덧붙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전인고등학교 김성광 선생님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개인 시간을 내서 활동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최종희 많이 보고 선생님은 도움도 받았어요. 네, 언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민지 인턴의 이야기 들으니까, 바로 도전해야 되겠다. 어, 도전할게요. 그렇게 좀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서 이연아 멘토님, 그 큐레이터, 역사박물관에 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계신 이연아 멘토님께서 오늘 왠지
민지 멘토님과 따로 만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뭔가 좋은 또 활동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홍차님도 청소년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주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